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유리한 추이 그리고 불리한 추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번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예상치 0.3%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0.5%로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임금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16만 9천 건 대비했을 때 실제치 14만 3천 건 예상치를 하회했죠. 고용시장 약세로서 금리 인하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업률은 달라요. 예상치 4.1%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4%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는데 실업률이 감소되고 있다. 고용시장의 강세를 뜻할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불리한 지표입니다. 다만 이번 실업률 지표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추산치에 대한 재평가 요인을 반영을 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가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업률 지표를 추산을 하고 있고 여기서 실업률의 모수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 추산치가 연내 인구 추산치 조정으로서 상향된 것이 실업률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활동 인구가 조금 더 반영이 됐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난 1월달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예상 수준보다는 좋았다라는 것을 뜻을 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 ADP 비농업 고용 자체가 크게 증가한 점 그리고 미국 노동부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점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들이 단 한 가지 방향만을 가리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용 강세, 고용 약세 이런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치가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페드워치상의 금리 인하 확률 변화 추이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저번 고용지표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가오는 3월 19일 금리 인하 확률이 14%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6.5%로 축소가 됐어요. 한마디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들 추이를 봤을 때 금리 인하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미국 중국 관세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언급을 한 게 오히려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라고 한 만큼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 당분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그리고 강력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3월 19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현재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백악관 언급된 내용도 살펴보면은 이번 주에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을 바탕으로서 다시 한번 미국을 부강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재차 강조를 남겼고요. 미국의 패권 회복을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대규모 규제 축소들 여기에는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까지 여러 가지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겠다라고 한 만큼 향후 고용 지표는요. 점진적으로 더욱더 강세 패턴을 띄우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시장 상황 자체가 단기간의 낙폭 자체가 컸어요. 이에 따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여기서 되돌림 반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큼직한 매수세 패턴이 포착되는 흐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 그렇다면 특히나 다음 주에 주된 이슈는 관세 정책과 관련된 후속 이슈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대로 소강 국면으로서 다시 한번 투자시장의 반등을 이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에 리플 차트상으로는 5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까지 임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에 따른 주요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지켜주고 단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공방 자체가 너무나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었던 3,600원 라인에서의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가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 지표인 RSI 지표는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하방으로 움직이면서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있었고 미중 관세전쟁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약세 국면에 최근에 접어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현재 불장이 진행 중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 매수 기회라고 분석을 도움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정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불장 종료된 것은 아닌지 이대로 리플이 다시 700원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까지도 여쭤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 시장이 정말로 매수 기회가 맞는지 앞으로 하락장 전환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 전략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분석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호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통 금융시장인 대표적인 거래소죠. 바로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 측에서 리플 현물 ETF 승인을 위한 19B-4 서류를 SEC 측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지난 영상 통해서 제출이 되자마자 바로 속보로서 전달 도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CBOE 같은 경우는 21셔즈, 그리고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카나리 캐피탈, 여기에 이어서 리플 ETF를 신청한 5번째 자산 운용사가 됐는데요. 현재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ETF를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미국 SEC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ETF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SEC 정식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알트코인 ETF 승인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번에 미국 SEC 측에서는요,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솔라나 ETF의 19B-4를 드디어 수용을 했는데요. 게리 겐슬러가 SEC 수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정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알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를 해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SEC의 수뇌부가 친암호화폐로 물갈이가 된 만큼 코인 규제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국 SEC 측에서 드디어 정식적으로 리플과 솔라나 여러가지 알트코인 ETF에 대한 심사를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ETF도 승인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리플과 솔라나 외에도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여러가지 다양한 알트코인 ETF 신청 서류가 제출된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라이트코인이 가장 먼저 출시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누가 먼저 출시했는지, 이런 출시 순서가 아니라요, ETF가 출시됐을 때 해당 상품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누가 가장 많은지, 이런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들의 주요 투자처 2등으로 부상한 리플 코인에 대해서 대규모 자금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장에는 더욱더 큰 파급력까지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호재는요, 바로 트럼프 측에서 리플에다가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이번엔 트럼프 측에서 직접적으로 창설을 지시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 명단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유력한 후보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리플이 미국 SEC 측과의 소송으로서 미국 내부 사업을 축소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히 역전됐죠. 대통령 직속 부서 후보자 리스트에 당당히 리플 CEO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리플이 현재 미국 내에서 입지 자체가 상당히 강력해졌다는 반증이고, 그동안 SEC 측과의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상당히 위축된 흐름을 보여왔었지만 이제 그런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리플이 본격적인 날개를 단 모양새입니다. 엄청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간단하게 살펴봐도 당장 미국 SEC 측과의 소송 종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면은 리플 IPO 신규 상장까지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나스닥 상장까지도 다이렉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작년 말에 출시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죠. 내가 이번에 SAB121이라는 악법 자체가 폐지되면서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도 코인 보유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코인 시장과 기존 금융의 연결 자체가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차례 언급을 도움드린 바가 있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은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털과 기본기를 다지고 나서 강력한 폭등장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 은행들 그리고 리플의 파트너십이 빠른 속도로 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갈링하우스 측에서도요, 현재 미국 내부 기업들과의 계약들, 파트너십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남기기도 했었고,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로서 ETF까지도 본격적으로 승인이 된다면은 리플 가치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리플의 호재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10년물 미국채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도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죠. 미국채 금리 인하가 중요한 점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대표적인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요.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은 반대쪽인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이 몰리게 됩니다. 코인 시장이 현재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요인들이 코인 시장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선물 청산으로서 낙폭이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요. 과거 불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폭락이었던 것이 팩트이고 가격을 뺄 듯 말 듯 투자자들 애태우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살짝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있죠. 고래들이 주워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은 뭐 다르다, 시즌 종료됐다,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이다, 여러가지 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동시에 트럼프발 리스크로 위험하다까지 이렇게 거시경제에 공포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로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딱 일주일 만에 탐욕에서 공포로 내려섰습니다. 알트코인 지수도 나날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호재가 터져도 시장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노리고 꾸준히 저점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코인들이 하락할 때마다 고래들이 주워 담고 있고, 온체인 지표로도 해당 부분들 꾸준히 확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미들에게 시장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절망감을 꾸준히 심어주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24년 반감기 이후부터는 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거의 반년 동안 약세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로서 드디어 코인 불장오나 했는데 다시 한번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슈로서 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친 거고, 이제는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미친 듯이 상승하는 이런 장세는 종료된 겁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재 뉴스가 뜨면은 기대감만으로도 폭발적인 랠리가 가능했었지만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유난히 또 조금만 상승하면은 바로 눌러버리는 이런 조정 장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확실하게 호재가 발생을 해줘야지만 본격적인 상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중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위축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장세에서 움츠러들어 있다면 오히려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포모에 휩쓸려서 고점에 물려버리기가 십상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보들 자체가 일관되게 친암호화폐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대형 은행들도 발벗고 나서서 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팩트이다 보니까 뉴스에 속지 마시고 행동을 보셔라,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뉴스와 행동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락장이 아니라 고래들의 매집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말은 즉 지금이 저점 매수에 나설 기회라는 거죠. 전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리플코인은 2014년부터 고점 낮추면서 하락 횡보하다가 2017년 불장의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 패턴이 똑같죠. 2018년부터 고점을 낮추는 하락 횡보 장세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폭은 2017년의 절반 수준도 되지가 않는 데다가 전체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플코인 아직도 추가 상승 랠리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알트코인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찐 불장 진입 직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2021년 불장 차트를 살펴봤을 때 살짝 상승했다가 바닥 찍고 폭발적인 랠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시점 알트 시장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가격 따지고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악재를 보도하고 있지만 세력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투자 심리가 크게 다르을 때 시장은 항상 정반대로 향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금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거의 수직으로 하락을 했는데 현재 고래들이 공격적으로 매집에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규 자금 유입이 살짝 부진했었지만 최근 유입폭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세 상승장의 정점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과거 불장과는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반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분석 도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현재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감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요, 아무래도 김치 프리미엄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냉각됐다라고는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은 6에서 7%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한때 역 프리미엄까지도 나왔었고 평소 2에서 3%대, 그리고 불장에서는 10% 이상으로 치솟는다, 이런 점까지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어떤 생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은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 국내 거래소에서의 코인 가치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USDT, 여러가지 달러화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옵션 만기에다가 미중 관세 전쟁, 그리고 그 밖에 트럼프의 정치적 스탠스까지 글로벌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실시간 리플 정보 커뮤니티 통해서 현재 시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 시장 대응 전략 구성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저가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리플 바이더딥 전략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절대로 변동성에 겁먹으시고 도망가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아셔야지 불장에서 수익 내시고 코인 시장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통해서 해당 부분 꾸준하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 도움 드렸던 STP 차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봉이 윗골이 달리면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영상 통해서 설명드렸죠. 바로 13%대 상승 랠리를 시작을 하면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현재 코인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메이저가 아닌 알트코인들은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가지고 살펴볼 코인은 바로 온도 코인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월 중순 이후부터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길게 발생을 하고 있죠. 온도가 이번에 온도 체인이라는 자체 레이어 1 출시까지도 발표를 했고, 트럼프 일가가 최근에 온도 코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서 온도 코인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고, 단기적인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 코인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에 단기 낙폭 이후에 바닥을 지켜주고 단기 반등에 성공한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리플 가격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점은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이런 흐름들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하는 패턴들 자체가 급락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에서 견고하게 바닥 짚고 계단식 상승으로써 매수세의 힘이 매도세를 완벽하게 이기게 된다면요, 리플 코인의 가격상에 큰 상승장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시장이 안 좋아도 리플이 하락해도 무언가의 방법을 찾고 투자 심리에 대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리플, 비트, 이더리움, 도지코인, 수많은 종목의 코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현금 비중이라는 종목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요, 절대로 시장이 좋고 불장에 가까운 이런 시기가 당연하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기한 점은 상승장이 길게도 아니고 2에서 3주, 한 달만 지속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하락한다, 하락시장이다, 시장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거다, 이런 생각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더 끌고 와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너무 돌진 형식의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상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갑작스러운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게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조금 덜 수익이 나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편하고 혹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을 매수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했을 경우의 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빵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구간까지, 그리고 얼마나의 기간 동안 만약이라도 하락을 했을 때 기다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들, 활용도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금이 1,000만 원이고 앞으로 투자금을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가정하에 리플 코인을 매수한 시점이 하필 고점이고 만약이라도 그 리플이 하락세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좋으나 싫으나 번데 매수 단가로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즉 리플이 하락했을 때 평균 단가를 못 낮추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 소요가 크고 반등이 나왔을 때 효율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먼저 5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쭉 상승이 나오면은 상승 나오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지켜보다가 조금씩만 누림목 타점에 진입을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만약이라도 리플이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적당한 단기 저점 구간에 남은 예수금들 분할적으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시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그 시기에 낮아진 평균 단가로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몰빵 투자한 리플이 하락폭이 크게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 10만원, 50만원 물론 작은 자금은 아니겠지만 처음 진입한 자금 대비 너무 낮은 비중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는요. 현실적으로 평균 단가가 잘 안 낮아집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지만 올라갔을 때는 알아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쌓다가 수익에 대한 실현 타점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항상 매도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런 상황에 대응을 못하시면요.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매수한 매수 단가가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 흐름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현재 상황이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